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 당시 그리고 전쟁 후 몇 년 동안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뼈가 시린 가난을 겪어야 했지만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똑똑한 두뇌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원조국이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은 이를 해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한국은 한국을 배우려는 국가들에게 어떤 분야든지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 거의 신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력은 가히 신과 같은 존재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현재 미얀마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민과 군부가 충돌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의 탄압에 굴복한다면 미얀마는 또다시 군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시민들이 승리한다면 미얀마는 이제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길이겠지만 시민들이 승리를 쟁취해 경제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 한국은 미얀마의 많은 분야에 협력해왔습니다. 사실 협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과 같은 것이었죠. 현재는 미얀마에서 마음 놓고 공연을 즐길 수 없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열풍이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팝에 빠진 미얀마 청소년들은 한국의 아이돌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든 아이돌 그룹이 미얀마에 존재합니다. 바로 프로젝트 K죠. 여기에서 K는 코리아에서 따왔는데요. 이들은 말 그대로 한국 아이돌을 따라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었고 실제로 가수가 됐습니다. 미얀마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들은 한국 정부가 직접 한국식 아이돌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K가 미얀마 연예계에 데뷔한 건 2016년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후원한 세계 거리춤 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K-팝식 음악과 미얀마 전통춤을 접목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회원수가 7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최우수상 수상 후 4년 만인 2020년 다시 한국을 찾아 4주 동안 K-팝 기획사 현장 교육 등 국내 연수를 받았죠. 이들의 한국 방문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힘이 컸습니다. 2019년 11월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당시 수치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K-팝을 기반으로 미얀마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젝트 K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K-팝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흔쾌히 응답했고 미얀마 현지에서 사업 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특별 후원으로 한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재정적이든 기술적이든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의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감자, 옥수수 등 식량으로 활용 가능한 필수 농작물 재배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한국의 주식에 해당하는 쌀 분야의 성과가 가장 눈부십니다. 비단 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고 중동이라는 또 다른 사막에서도 한국이 개발한 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구수 989만 명을 가진 중동의 오일 부국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전체 영토의 97%가 사막인 아랍에미레이트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3%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오일이 매장된 자원 부국임에도 토양이 척박해 대부분의 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놀라운 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무려 95kg입니다.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 61kg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쌀의 나라죠. 그럼에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쌀이 한 톨도 자라지 않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죠. 아무리 돈이 많은 국가라도 모든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은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 즉 직접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오랜 국책과제였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사막에서 쌀 키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을 선택했습니다. 샤르자라고 불리는 한 지역에 농진청은 약 600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아세미 품종 씨앗을 뿌렸고 6개월 만에 수확해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사막에서 항시 물을 필요로 하는 쌀을 재배해냈으니까요. 300평당 763kg이라는 수확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재배한 것보다 수확량이 40%
30% 증가한 수치인데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껏 직접 시도도 해보고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았지만 한 번도 성공해내지 못했는데 한국의 농진청이 딱 6개월 만에 성공해냈으니까요. 성공 과정은 이랬습니다. 우선 사막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막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 김제 간척지에 25톤 트럭 13대 분량의 모래를 쏟아부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시험 재배한 결과 농진청이 직접 개발한 아세미 품종이 고온과 염분에 강한 것으로 나타나 사막용 품종으로 결정됐죠. 아랍에미레이트는 5월에서 8월까지는 최고 40도를 웃도는 기온이고 평균 기온도 35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벼를 재배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지하수와 담수, 토양이 전부 높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었죠. 그렇게 적합한 지역을 찾다 사르자 사막 지역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벼농사가 처음인 아랍에미리트에는 벼농사를 위한 농기구가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거의 모든 농사자재를 직접 만들거나 어렵게 공수해야 했고 물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평탄 작업 때는 한국 연구원들이 직접 삽을 들고 땅을 다듬기도 했죠.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래는 물을 머금지 못하고 전부 아래로 흘려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빠짐의 최소화를 위해 토양 40cm 깊이의 부직포를 깔고 땅에 호스를 묻어 물방울이 직접 벼의 뿌리에 물방울을 제공하도록 시설을 갖추었죠. 9일에 걸친 농지 조성이 끝난 후 11월 말에는 드디어 씨앗이 뿌려집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혹시 전력이 부족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물이 끊길 것을 염려해 연구원들은 매일같이 현장에서 벼의 생육 상태를 살펴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겉으로 보기에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전력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으로부터 원전을 수입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벼를 재배할 당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단전이었죠. 비가 오면 전기가 끊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는데 수리를 위해 기사를 불러도 3일 뒤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여기에 중동지방에 내리는 비는 pH가 높은 데다 물 공급까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pH 수치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종 3주차부터 벼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났고 토양 중화제와 역삼투 정수장치를 설치한 후에야 간신히 증상이 완화되었는데요. 사막에서의 벼 재배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황화현상이 잡히자 2월 초부터 벼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농진청에서는 토양 전문가 등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파견해 원인 분석에 나섰는데 pH 수치가 9까지 나오면서 벼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관계용수에 황산을 투입해 물의 pH를 5까지 낮추고 나서야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죠. 또 다른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메뚜기떼가 중동 일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와 국내에서 준비한 농약으로 간신히 막아냈는데 3월 중순에는 새떼가 문제가 됐죠. 한국의 참새와 비슷한 새떼가 벼 이삭을 파먹을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새망을 치고 독수리 모양의 연까지 설치해 대비했지만 일부 피해는 막을 수 없었는데요. 어쨌든 11월에 심었던 벼는 5월 10일에 수확하게 됐는데 현지에서는 이 정도로 성공할 줄 몰랐다면서 기적이라는 말이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사막에서의 벼 재배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한국이 신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냐는 뿌듯한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왜냐면 신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지만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인들의 주식인 쌀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보통 사막은 더운 기후와 빗물을 가두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농작물, 특히 벼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만 한국은 오랜 연구와 갖은 실패 끝에 성공해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쌀을 생산해냈습니다. 비록 헥타르당 사용되는 물 비용이 상당히 비싼 관계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국이 현재 가장 선두에 있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하수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은 고스란히 지하에 모여 거대한 지하수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부다비 등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벼를 재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벼 재배는 이미 성공적으로 완성시켰고 이제 경제성만 확보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신으로 불리게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